그 뭐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유세 지원 나가셨을 텐데 유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또 여러 말씀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선거를 여러 차례 많이 치렀습니다. 국회의원을 뭐 선거를 5번 했고 또 광역시장 선거도 2번 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이회창 떨어졌던 이회창 선거 걸렸던 저 이명박 박근혜 또 그리고 직전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때는 제가 뭐 우리 당 원내대표로서 또 최일선에서 선거를 지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많은 선거를 치러왔던 제 경험에 비춰보면 처음 출발 때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저기 계엄 탄핵에 대한 책임, 사실 그 책임을 저희들이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당의 책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입장에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런 각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들이 참 많구나. 그걸 좀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따라붙고 있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쯤 돼서 아마 어쩌면 거의 접전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보도를 보면 뭐 1%포인트씩 따라잡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저희가 여쭤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한 이후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게 자진 탈당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강제 출당이랄지 혹은 뭐 제명이랄지 이런 조치를 좀 취했어야 됐다. 혹은 자진 탈당 시기 자체도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야말로 민주당식 프레임이죠. 제명을 해야 된다면 이재명이야말로 정말 민주당에서 제명해야 될 사람 아닌가. 전과자에다가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놓겠다고 민주당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민주당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명해야 된다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방을 제명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던 것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있고 저는 그 비판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엄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도저히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탈당하면서 우리 당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연하는 것이 끊었다. 절연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된 것이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뿌리를 뜯고 계셨던 분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영입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직에서도 뭐 이게 사실 탄핵당해서 물러나시기도 하고 당도 떠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회도 이렇게 그 글을 통해서 밝히셨던데 이제 이슈가 전환이 됐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심판 이런 과거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 그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킬 것이냐. 어떻게 독재국가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누가 경제를 살려낼 것이냐. 이렇게 프레임이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윤석열 프레임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김문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동안 김문수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막연하게 뭐 그냥 오래전에 이제 정치를 이제 그만두었던 분이시니까 막연하게 경기도지사 2번 했다, 뭐 국회의원 3번 했다, 뭐 그리고 노동부 장관 했다, 뭐 그 민주화 유공자라는 것도 이번에 민주화 유공으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번에 알려진 거죠. 사실 그 전에 몰랐던 거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다 거절했다. 이것도 이번에 알려진 것인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은 괜찮네.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깨끗한 사람이네. 뭐 부정부패 비리 한 번도 연루된 적이 없는 이재명 후보와는 매우 대비되는 그런 인물이니까 미래를 봐서는 괜찮겠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대 이재명 이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은 한편 보면 굉장히 그 프레임의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당으로 인해서 이제 절연이 됐고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서 새로운 미래 지도자를 누굴 뽑을 건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SNS에 탈락한 경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을 하셨던데 특히 이제 당원들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거 지원에 좀 소극적이라면 이 동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현장 지원에 대한 환영 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히셨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부산을 시작으로 잠시 후 5시부터인가요?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계시지만은 당 선대위 합류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좀 유세를 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선대위 직책을 맡으면 좀 무거워지는 감도 있고 해서 좀 기동성 있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 저희 당내에서도 좀 비판적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개진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이게 아무리 뜻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에 대한 후보를 돕지 않는 것은 당연히 도리도 아니라고 제가 글을 올렸던 시기는 그렇죠. 그때는 아직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처럼 이렇게 선거 지원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네네. 어떤 분은 그 뭐 라방에 나와가지고 뭐 과자를 먹을 때냐라고 안철수 의원이 그러셨던가요? 뭐 그렇게 비평하셨던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좀 이 선거운동 지원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었던 터여서 뭐 한동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 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분도 적극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우리 당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승민 같은 그런 전 의원 같은 분도 우리 당이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올렸던 것인데 네. 그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해운대에서 뭐 유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한다면 당의 이름도 없고 기호도 없고 우리 후보 이름도 없는 그런 지원 유세를 왜 하느냐 그러시는데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니까 이제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또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서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그걸 인정해주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빅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언급하신 분들 또 있습니다. 그 홍준표 전 시장도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요. 일단 지금 홍 전 시장이 하와이에 있잖아요. 어제 한번 만났고 저 특사단하고 오늘 또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홍 전 시장은 돌아오실까요? 아니면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 보세요? 홍준표 제 선배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장 같은 분은 성격이 좀 아주 격정적이세요. 네. 화가 나면 벌컥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본심 자체는 아주 당에 대한 그 애정과 그 또 정통성에 대한 자신의 자부심 같은 것이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당을 끝까지 지켜왔던 뿌리다라고 뭐 본인 스스로 자부하고 계실 만큼 또 실제로 역사로 봐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뭐 누구보다 애당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의원들이 찾아가서 네.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벌써 뉘앙스가 달라졌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마 당연히 자신이 몸담아 왔고 또 그동안 애정을 갖고 함께 해왔던 당인데 네. 힘을 보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최종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약간의 진통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홍준표 전 시장, 한덕수 전 총리까지 한 번에 다 이렇게 원팀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으셨을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른바 반명 빅텐트가 난항이 아니냐 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의 빅텐트가 아니라 빈텐트다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빅텐트에 가깝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민주당이 친 텐트는 그 잡텐트죠. 잡텐트요. 이 당에서 쫓겨난 사람, 저 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 여기서 이 당 공천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 이 당, 저 당 왔다가 했던 철새, 네. 기회주의자, 여기가 좀 세력이 유리할 것 같으면 거기 붙었다가 또 이쪽이 세력이 유리할 것 같으면 여기 붙었다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게 그럼 텐트 안에 텐트를 그 펴놓은 건가요? 잡텐트죠. 네네네. 그거는 사실은 뭐 텐트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철새들의 그 뭐 보금자리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들이 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져왔던 분들, 자신의 그런 지지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합치자는 것이지, 기회주의처럼 여기 가면 한 자리 얻을까, 저기 가면 한 자리 얻을까, 이런 사람을 저희들 모아서 그걸 빅텐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 아니 뭐 한동훈 또 뭐 어디 그 홍준표, 뭐 한덕수. 유승민, 한덕수 이런 분들이 그런 기회주의자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